엑셀 2일차 수업 해볼게요. 오늘은 교재에는 설명했던 것들이 쭉 나와 있고요. 어디 보냐. 옵션 14페이지 보면 옵션이 있는데 여기서 좀 몇 개 다뤄볼게요. 14페이지 옵션 나중에 참고해 보셔고요. 네. 이제 참고하고 저 따라와 보셔요. 엑셀을 여시고요. 네? 책을 주라고? 어머니는 언제 오신 거예요? 어저께도 왔어요? 우리 반이에요? 파일 누르시고요. 파일. 파일에 보면 맨 밑에 옵션. 파일 누르고 옵션. 여기 화면도 참고하셔야 돼요. 제가 파일 누르세요 그럼 잘 못 찾으면 보이시죠? 자기 것만 보려고 그러면 안 되고, 또 여기 옵션을 눌러보면 다양한 기능을 여기다가 넣어놨는데, 처음에 나오는 화면이 일반이죠. 일반에는 글꼴 크기를 이거를 지정해서 기본값은 11로 돼 있죠. 네. 그래서 내가 너무 작다 그러면 여기가 기본값이 11인데 여기서 해놓으면 12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항상 12로 쓸 수 있게 해놨죠. 또 셀시트 기본 보기, 페이지 나눠 미리 보기, 레이아웃 보기 이렇게 여기서 또 간장하게 돼 있는데요. 이걸 또 다른 거로 눌러줘서 돼 있으면 다른 화면처럼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 기본 보기. 또 포함할 시트수 하나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세 개가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3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세 개로 해요? 한번 해보세요. 옛날 버전은 3개가 기본이었어요. 엑셀을 딱 열면 시트가 3개가 딱 나와요. 근데 하나로 해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용량 때문에 필요 없는 시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볼게. 저장 한번 눌러보실까요? 저장. 요즘 프로그램들은 그 컴퓨터가 다운이 돼서 꺼져버리면, 아니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버리면 자동 복구 저장 이 기능이 있어서 살리죠. 이쪽에다 이제 저장해 놓고, 그럼 복구할까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복구하면
전에 작업했던 내용들이 딱 살아서 오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딱 열려도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저장을 하죠. 그렇게 되더라도 애써서 작업한 내용을 날릴까봐 항상 저장하는 버릇을 길러요. 여기 돼 있어서 이렇게 놓는구나. 이 정도로 보고 또 이번엔 어디 눌러보냐면 고급을 한번 눌러볼게요. 고급. 고급에서는 엔터 누르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이걸 해놨어요. 아래쪽 이렇게 해놨죠. 네.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해놓으면 엔터 치면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아래쪽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위쪽 왼쪽 이런 건 뭐대로 해놨는지 큰 실익은 없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편집 옵션에서 이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해놨다 이렇게 봐요. 쭉 내려보고요. 필요 없고 쭉 내리면 자동 여기 정렬 및 채우기 순서라는 게 있어요. 요게 엑셀함인데 사용이 되거든요.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나중에 입력할 때 엑셀은 채우기 기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여기 목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만약에 월화수목 이런 거 할 때 썬만 치고 핸들 만들어서 들어가면 썬먼 튜에 이게 쭉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짜놨어요. 썬 데이 이렇게 입력하고 핸들 만들어서 들어가면 이렇게 입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달력이나 아니면 시간표 이런 거 할 때 쭉 해놨어요. 1월부터 2월 1, 4분기. 그래서 한번 눈도장 찍어 봐봐요. 이거 뭐뭐 있나. 자축인묘, 갑을병정 막 이런 거. 그게 저기 화면이 칠판 글씨가 안 보여요. 크게 해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고급 이렇게 누르셔라는 거죠. 여기서 고급. 고급에서 어디로 들어가나? 예? 고급 못 들어왔어요? 엑셀 옵션은 들어오셨어요? 엑셀 옵션 들어오면 여기 고급 탭 있잖아요. 여기. 그거까지 했어요. 네. 이렇게 하고 아까 여기 엔터 방향 했었죠? 스크롤 이렇게 내리다 보면 다 내리면 여기 박스로 사용자 지정 편집이라고 있어요. 이게 엑셀을 사용하면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이쪽도 한번 알아두셔야 돼요. 박스로 사용자 지정이요.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나중에 데이터 입력할 때 이게 상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내용들을 좀 보라는 거예요. 네. 만들어 쓸 수도 있고 나중에 만들어서 쓸 수도 있다. 아, 이런 게 프로그램에 돼 있어서 내가 하나만 써도 쭉 자동으로 채워지는구나,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글은 이런 기능이 되나 안 되나요? 한글은 두 개를 써야 돼, 두 개를. 월, 화 이렇게 쓰던가 1, 2, 3, 4, 5, 6, 7, 8, 30까지 입력하려면 1, 2를 입력하고 채우기 기능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엑셀은 하나만 넣어서 사용하게 돼 있어요. 예, 취소하고 나올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또 무슨 기능을 사용하냐면 또 리본 밑에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어요. 리본 사용자 지정. 클릭해요. 네.
그럼 없는 기능들을 어 그냥 보통 이거 거의 안 쓰는데 여기 메뉴들이 있죠. 이걸 이쪽에서 갖다가 쓸 수는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이제 뭘 쓰냐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써요. 얘 한번 눌러보세요. 빠른 실행. 빠른 실행은 어디냐면 엑셀을 열면 왼쪽 상단에 있는 거 있죠. 요 메뉴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에요. 그래서 얘는 노출이 항상 돼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죠, 도구에. 예, 그래서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빠른 실행에다 넣고 싶은 걸 여기서 찾아서 쓰는데요. 많이 사용하는 명령 여기 여기 드롭 단추를 누르면 리본 메뉴 없는 게 있어요. 리본 메뉴 없는 명령을 눌러보세요. 이렇게. 어떤 걸 많이 사용하는 명령 밑에 리본 메뉴 없는 명령. 예. 그럼 이렇게 밑으로 쭉 나오죠. 뭘 찾을 거냐면 스크롤바를 이렇게 내리면 카메라 기능이 있어요. 그럼 카메라는 키역으로 가야 돼요. 여기 기억 니은 순으로 나오니까 계산기도 있고 쭉 내리면 키읔 기열에 여기 카메라 이렇게 있죠.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클릭해요? 네, 카메라 클릭하고 그래서 넣고 싶은 거를 추가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저는 여기 이제 다 다르긴 한데 저장, 실행, 취소, 다시 실행만 거의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세 가지가 돼 있는데요. 필요에 의해서 여기다 갖다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카메라 누르고 추가해 보세요. 그럼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네, 추가했어요. 네. 그럼 확인하고 나오시면 돼요. 확인하고 나오면 이제 어디를 확인해야 되면 여기 봐봐요. 빠른 실행에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도 하고 여기 카메라 옆에 보면 여기도 드롭 단추가 또 있어요. 이거 눌러보면 지금 쓰는 기능을 해놨다는 거예요. 새로 만들기, 열기는 안 돼 있네. 저장 이런 거 있죠. 빠른 인쇄. 그래서 쓰고 싶은 기능들을 여기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노출이 돼서 열기를 제가 해봤거든요. 그럼 열기 하면 이렇게 인쇄 미리 보기 이런 거 해놓으면 또 이게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도 쓰고요. 또 삽입을 눌러보세요. 삽입을 눌러서 여기도 제목 쓸 때 사용할 수 있는 워드 아트가 있거든요. 이거는 파워포인트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여기 굵게 가라고 돼 있는 거 있으시죠? 저는 화면이 작아서 지금 노출이 조그맣게 되는데 여러분은 아마 화면이 커서 크게 될 거예요. 텍스트 상자도 있고 또 차트도 있고 막 이런 것들 그림 넣을 때는 그림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고 싶은 걸 이렇게 오른쪽 누르면 빠른 실행의 도구모음 추가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해봐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빠른 실행의 도구모음의 추가 있는 것들은 이게 추가 안 되죠. 있으니까 저는 이게 해놔가지고 그림 이렇게 추가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워드 아트를 추가해 보셔요. 옵션에 가도 리본 메뉴 빠른 실행을 할 수 있고 이 도구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 됐죠, 이 정도. 또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도구에 가서 오른쪽
빠른 실행 도구모음 제거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제거할 수 있다는 거. 또 여기 드롭 단추 눌러보면 리본 메뉴 아래의 표시로도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놓아도 당황하지 마시고 쓰시면 될 것 같아. 해봐요 이것도. 아 그럼 이륙적으로 밑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아래 표시에서 쓸 건지 위에서 할 건지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 있더라도 이상한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다시 위로 보내려면, 그러면 여기다 이 커서를 갖다 놓으면 드롭 단추가 이렇게 생겨요. 네. 위에는 드롭 단추가 보이는데 여기는 안 보여요.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위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하나 써볼게요. 워드아트라고 이렇게 눌러봐봐요. 그럼 제목 넣을 때 이렇게 사용해요. 이쁘게 나오죠 제목이. 네. 단순 글자보다. 네. 파워는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데 엑셀은 꾸미지는 않죠 잘. 그래서 하나 눌러볼게요. 여기 뭐 황금색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제목은 이렇게 한번 쓰시죠. 카메라, 기능 이용, 결제, 결제란, 만들기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워드아트를 할 때는 이걸 선택하시고 필요한 내용을 적으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예. 커서를 찍지 않고 그냥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꼭 커서를 찍으셔요. 커서를 찍으면 어떻게 되냐, 이 커서를 딱 찍어.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글자가 쓰는 거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야죠. 일이 많아진다는 거. 그냥 써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네. 또 글씨가 너무 크면 테두리 찍고, 테두리는 이 글씨를 눌렀을 때 이렇게 눌렀을 때 테두리가 보여요. 글씨는 어디에서 줄여야 될 것 같아요? 홈 탭에 있죠. 홈 탭에. 홈 탭에 글자 크기가 있어요. 글자 크기 줄여요. 한 40 정도로 할게요. 테두리 잡고 올리고 이렇게 올렸어요. 테두리 잡고 위로 올렸어요. 얘는 개체이기 때문에 떠 있는 개체죠. 그래서 옮겨 다니는 게 자유로워요. 자유롭죠? 네. 박스도 이렇게 좀 줄이면 되고. 그럼 저 같은 경우 아까 인쇄 미리 보기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 인쇄 미리 보기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제목으로 깔끔하게 써진 걸 알 수가 있어요. 가려졌네. 글씨가 저는 가려졌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글씨를 줄이거나 여백을 줄여야 돼요. 미리 보기 한번 와보시죠. 여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일, 인쇄 이렇게 가시면 돼요. 카메라 기능 이용 결제란. 그럼 이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안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그러면 오른쪽 아래를 봐봐요. 여기가 표시가 두 개가 있죠. 예. 페이지 확대 축소. 처음에 있는 거 여백 표시. 여백 표시를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여백이 보여요. 인쇄할 때 이거 많이 쓰거든요. 인쇄할 때. 요런 게 지금 열간격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 열이 있었죠, 열? 예. 예. 그다음에 종이가 여기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를 이렇게 좀 넓혀주면 또 이쪽으로 또 당기고 더 당겨야 되네. 얘를 좀 더 옮겨야 된다. 여기를 좀 해줘도 글씨가 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쪽에 지금 너무 여분이 있죠. 그래서 글씨를 이쪽으로 옮겨주면 딱 맞게 들어갈 것 같아. 아무튼 이렇게 여백을 경계선 갖다 놓으면 이렇게 누리고 줄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백을 이렇게 맞추죠, 그냥. 여기서는 좀 하기가 얘를 옮겨야 되니까. 글씨는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글씨는 못 옮기죠? 예. 요 열 간격만. 이렇게 인쇄해서 일단 미리 본 다음에 이게 적합하지 않으면 여기서 여백 조절하기도 하고. 이제 안 맞으니까 어떻게 뒤로 가야 되죠? 뒤로 가서 뒤로 가면 여기 봐봐요. 여기가 파선이 생겼죠? 예. 희미하게 보이세요? 여기가 지금 A4 용지 여기까지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여백을 줄여도 지금 넘어가 버렸잖아요. 한참 넘어갔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글자 크기를 글씨를 더 줄여야 되겠죠? 예. 이렇게 줄여요. 안으로 다 들어갈 때까지 그 박스를 이렇게 하고 박스 넓이도 줄이고. 저는 한 32 정도니까 이제 들어갔어요. 이 정도면 알맞게 들어갔다고 봐요. 카메라 기능을 또 사용해 볼게요. 카메라 기능은 뭘 보고 하냐면 결제 창인데 67페이지 한번 보고 해볼게요. 67페이지. 거기 교육생 관리, 결제, 뭐 회사 관련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ITQ 엑셀 그 문제지에서 발췌한 건데요. 내용이 교육생 관리, 또 거기는 이제 도형으로 제목을 표현했네, 제목으로. 그럼 지금 결제 창을 보면 열이랑 이런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열이랑 안 맞는 거죠. 예. 따로 떠 있게 만든 거예요, 이건. 위로 가보면 그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결제창을 만들어 버리면 밑에 작업하기가 곤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만들지 그 표만 딱 보고 이제 이렇게 하세요. 이제 다시 엑셀로 와서 여기서 만들면 안 되고 여기는 이제 내용으로 채울 거니까 시트 2로 시트가 없죠 지금. 예. 그럼 시트를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아까 시트 3개 나오게 했었죠. 그건 언제 나오냐면 새 통화문서를 열 때. 지금까지는 반영 안 되고 이제 새롭게 계속 열면 시트가 3개짜리가 계속 반영이 돼서 나올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시트 하나를 추가하세요. 그럼 깨끗한 시트가 하나 나오죠. 예. 여기다가 만들면 돼요. 그럼 어디다 만드냐? 그냥 편의상 C2를 눌러보세요. C2 여기다가 담당이라고 써요. 팀장 과장 이렇게 담당 옆에는 결제라고 이렇게 하셔봐요. 저는 좀 글씨를 키워서 잘 보이게 이렇게 했죠. 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 테두리를 줘야 되니까
블럭을 잡는 거죠. 병원 표시 됐을 때 이렇게 가운데 셀의 가운데다가 갖다 놓으면 마우스 커서가 이 병원 표시처럼 돼요. 어디다 커서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이 그 커서 모양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셀 테두리는 글꼴 여기 봐봐요. 글꼴 위에 보면은 여기 테두리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찾았어요? 예. 드롭 단추 모든 테두리 그래서 엑셀에 이렇게 구분선들이 지금 구분선만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테두리를 하려면 이 테두리 작업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글처럼 이렇게 표처럼 돼버리죠. 근데 여기 결제는 두 칸인데 한 칸으로 만들고 글씨를 또 새로 쓰기로 해야 되죠. 예. 네. 그래서 약간 작업이 더 돼야 돼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쉽죠. 네. 이건 했어요? 네. 처음 하는데도 잘 하시네요. 머리가 좋은가 봐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두 개를 블럭을 잡고 오른쪽 하는 거예요. 셀 서식 이게 셀 서식도 엄청나게 많이 와요. 엑셀 하다 보면 셀 서식 여기 왔던 거 기억나시죠? 예. 어저께 왔었죠? 예. 뭐 들어왔어요? 날짜 형식 바꾸려고 왔었죠. 이번에는 뭘 해야 되냐면 맞춤 탭으로 와야 돼요. 맞춤 탭 여기 맞춤 탭을 누르세요. 그래서 여기 탭이 이렇게 많아요. 작업할 수 있는 게 많죠. 지금은 어디로 와야 되냐면 맞춤 탭으로 와야 된다는 맞춤 탭 누르셨죠? 예. 네. 셀 병합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셀 병합 요거 체크하시고 병합은 요거 가지고도 하거든요. 요거도 하는데 네, 두 가지 설정을 해야 돼서 이쪽으로 왔어요. 셀 병합 그럼 여기 하나로 묶어요. 한글도 셀 병합 있죠? 예. 네. 걔는 M 누르면 된대. 네. 셀 나누기도 있죠? 네. 얘는 없어요. 그 다음에 글씨를 이제 세로로 이렇게 90도로 해야 되니까 요걸 누르면 돼요. 텍스트 방향. 얘를 눌러요. 그럼 셀 병합, 텍스트 세로 90도 이렇게. 요거 누르면 했죠? 예. 확인. 그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 요거 이제 결제는 더블 클릭해서 열과 열 사이를 글씨에 맞게 이렇게 좀 줄이면 되겠어요. 그럼 얘를 찍어다가 이제 아까 해놓은 여기다가 이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밑에 내용 작업하고 막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세요. 여기를 블럭을 잡아요. 네. 그 다음에 카메라로 찍는 거예요. 여기 카메라 눌러보세요. 아까 만들어 놓은 카메라. 네. 그럼 요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됐죠. 네. 다음 이제 이거 이렇게 찍힌 거예요 지금. 예. 시트 1로 와서 그러면 더하기 모양 돼 있죠. 예. 네. 왼쪽 눌러 가지고 적당한 크기로 일단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봐요. 그럼 결제창이 이렇게 딱 들어와요.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예. 네. 그 크기 조절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럴 때 카메라 기능을 사용해서 만들어주는. 그래서 얘는 열이랑 이런 거는 상관없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죠. 이쪽의 열이랑은 상관이 없죠. 여기 어떻게 작업을 해놔든.
여기까지 하셨어요? 예. 네. 처음에는 잘 어려워요. 저도 어려웠어요. 제가 보니까 이 카메라조차 넣지를 못해서 이거를 그려봐야 가져가 올 수도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해볼게요. 이걸 복사에다가 넣어도 되긴 하는데 달라요, 기능이. 이제 다시 이렇게 해보세요. 했던 분들도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못 넣었으면 아까는 옵션에서 넣었었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여기 빠른 실행에 보면 여기 드롭 단추가 있다 그랬잖아요. 요걸 누르는 거예요.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는 카메라가 없지요. 여기 있는 기능은 여기 눌러서 여기서 누르면은 기능을 사용한다는 거고 다시 누르면은 기능을 사용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여기서 하고 여기 없는 거는 기타 명령으로 가는 거예요. 해봐요. 그럼 아까 옵션으로 또 와요. 이렇게 똑같죠? 그 경로를 꼭 한 군데만 해놓는 건 아니에요. 프로그램들이 빠른 실행에다가 데려다 놨어요. 데려다 놨죠? 네. 이 상태에서 아까 못했으면 잘 보셔요. 많이 사용하는 명령 여기에 드롭 단추 요거를 누르면 우리가 여기서 쓸 수 없는 리본 메뉴 없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라는 거예요. 리본 메뉴는 어디냐면 여기가 리본 메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렇게 눌러서 접근할 수 있는데 여기 없는 거는 못 하잖아요. 선생님 카메라 기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넣어야지 생긴다니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들어갔어요. 네. 거기서 명령 선택에서 이렇게 밑으로 쭉 있잖아요. 여러 가지. 리본 메뉴에 없는 명령을 눌러야 돼. 리본 메뉴를 열어야지. 여기를 먼저 해야 돼요. 여기 드롭 단추 눌러서 리본 메뉴에 없는 명령을 할 거야 이걸 해줘야 돼 얘한테. 많이 사용하는 명령 여기서 찾으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드롭 단추를 눌러서 많이 사용하는 명령 말고 리본 메뉴에 없는 명령을 클릭해야지 지금 작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면 카메라 기능이 있다 그랬죠. 네. 쭉 내려서 키읔으로 가야 되죠. 제 거에는 없어요 카메라. 그래서 있는 분은 넣으세요. 없을 수가 없는데. 넣었어요? 예. 이미 있다고 나오는데 아까 그렇죠. 해놓은 사람이 있잖아. 있으면 넣지 말고. 그래서 지금 있는 분들은 이게 접근 방식을 다른 거로 이렇게 한 거를 알아두는 거죠. 기타 명령으로도 올 수 있구나. 그래도 글씨가 조금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 있으면 넣을 필요 없고 없는 분만 넣어보시라는 거예요. 두 가지 경로로 해서 와봤어요. 그래서 얘는 결제창 만들 때 좀 유리하죠. 결제창 만들 때. 또 견적서 같은 데 보면은 그 사업자 등록 정보들이 있죠. 박스로. 그런 거 할 때든가 그럴 때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이 그 활용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카메라 기능이. 네, 뭐 그림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전체적인 작은 페이지 같은 거는 삽입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면 쓰시고요. 이제 나오셔요. 확인하고.
얘는 왜 이렇게 만들어서 쓰냐면 이 결제창이랑 이쪽 열이랑 이거 같이 해버리면 이거 작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떠 있는 거로 만들면 작업이 수월해져서 그래. 쳐야지. 아니 이걸 누르면 그게 나와요. 이원 멜로.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다시 처음부터 이건 됐다 치고 안 되신 분들 또 해볼게요. 요거 한번 저장하고 다시 해봐요. 다른 이름으로 해가지고 D 10 몇 개 우리가 19기 여기 19기에다가 카메라 기능 연습 카메라 기능으로 결제창 연습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카메라 기능으로 결제창 연습. 여기 글씨는 안 보이니까 제가 말하는 거를 그냥 쓰셔요. 카메라 기능으로 결제창 연습 이렇게 하실게요. 저장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죠. 파일 새로 만들기. 새 거 하나 꺼내서 다시 새 마음으로 해볼게요. 파일 새로 만들기 해보세요. 파일 새로 만들기 새 통합 문서. 그러면 새 통합 문서가 나오죠. 시트가 몇 개 나왔어요? 한 개인데. 세 개 나오지 않아요? 아니, 세 개를 만들었는데 한 개로 하라고 그래서 한 개를 또. 한 개로 했어요? 네. 아무튼 아까 세 개 해놨으면 세 개가 나오고 하나 해놨으면 하나가 나올 거예요. 옵션에 3개 조정하는 게 3개로 했어. 잘 하셨고 이번에 이렇게 해보세요. 글씨를 이렇게 해볼게요. 이번에는 삽입을 눌러보셔요. 삽입 눌렀어요? 네. 도형 여기 도형이라고 한번 찾아봐요. 도형에다가 제목을 한번 표현해보게. 도형 그럼 도형이 되게 많죠? 도형에서 하나 골라볼게요. 뭐가 좀 괜찮아요? 순서도에 보면 이거 이름이 뭐냐? 이 가운데 있는 거 이거 가려지네. 순서도 문서라고 해요. 순서도 문서 순서도 요거 해가지고 플러스 됐을 때 이렇게 그려봐요. 여기다가 정보센터 도형은 그냥 쓰면 됩니다. 글씨걸 교육생 관리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지금은 아까 워드아트로 한번 글자 써봤고 이번에는 도형을 찾아서 그리고 글씨를 쓰면 그냥 글씨가 써지는 글씨 좀 한 번만 더 주세요. 글씨를 뭐라고 썼냐고 말하라고요? 네, 그건 잘 안 보여. 네네 크게 할게요. 정보센터 교육생 관리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글씨가 작지요. 테두리 찍고 글꼴 크기를 한 40 정도로 해보실까요? 테두리 찍고 하는 거예요. 또 색깔은 이렇게 해보세요. 색깔은 서식을 누르면 여기 도형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색깔로 이렇게 하면 금방 이쁘게 원하는 걸 한번 이렇게 해보셔요. 금방 작업이 되죠. 예. 그래서 일반 글씨를 쓰는 것보다 제목을 더 화려하게 색깔은 마음에 드는 거를 하셔요. 꼭 똑같은 거 안 하셔도 돼. 이제 또 보셔요. 이제 어디다가 할 거냐면 크게 했구나 이걸. B10부터 B10 찾았어요? 네. 요렇게 드래그 하면 드래그 하는 대로 글씨가 써져요. 보통 글씨가 어디로 써지냐면 쓰고 엔터 치면 아래로 써지죠. 근데 블록을 잡아 놓으면 블록 잡은 대로 가요. 그럼 여기다 뭘 쓸 거냐면 구분이라고 이렇게 써요. 엔터 유공자 교육생명 수강관리 수강과목 이게 블럭을 잡아 놓으면은 그쪽으로 가면서 써지는구나. 이걸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수강 횟수 당첨 여부 네. 순위 지금 6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 거예요. 67페이지에 그 제목 넣은 거예요. 제가 아무리 크게 해도 잘 안 보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입력을 해봤어요. 이거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조금만 하셔요. 이거 너무 많이 했나? 입력은 그냥 조금만 할게요. 하는 방법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크긴 하네. 또 테두리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테두리 이렇게 주실게요. 이렇게 보면 응? 그러니까 이렇게 글자는 쓰고 글자 쓴 데를 블럭을 이렇게 잡아서 밑에 몇 줄 더 추가해서요. 글꼴 위에 보면 여기 테두리 모든 테두리 되게 많이 쓰죠 이거. 이렇게 하면 테두리가 다 생겨요. 테두리가 안 보여요? 여기 글꼴 위에가 여기 테두리라니까. 모든 테두리로 하세요.
테두리 종류가 많죠? 위쪽에만 할 거야, 오른쪽에 할 거야, 왼쪽에 할 거야, 거긴데 모든 테두리. 이제 결제창을 여기다 만들어 놓고 싶어요. 여기다가 바로 만들면 여기가 결제 이렇게 하면 여기가 좁아져야 되죠. 그럼 여기가 좁아지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이렇게 글씨가 안 보일 정도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다 만들 수도 있는데 이쪽이 여기가 지저분해지니까 다른 데서 만들어 가지고 옮겨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트가 없으면 시트 추가하고 시트가 있으면 시트 2로 넘어오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결제 작업을 하는 거죠. 결제 작업. 아까처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또 해볼게요. 어디다부터 하냐? C2부터 할게요. C2에다가요. 결제. 그 옆에 칸으로 가서 담당을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블럭 작업. 아니 이제 블럭 안 잡고 할 때는 오른쪽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도 알아야 돼요. 예. 이렇게 해도 가는구나. 꼭 블럭 잡아서 하는 건 아니고 또 쓰고 오른쪽 방향키 또 쓰고 이제 마지막 엔터. 데이터 입력할 때는 이렇게 블럭 잡고 많이 해요. 그럼 쭉 데이터 입력하고 위로 넘어가고 또 내고 이렇게 여기 안에서 입력이 되는 거죠. 결제 담당 팀장 과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세요. 일단 그럼 여기 두 줄 잡고 여기 또 테두리 주는 거죠. 두 줄 잡고 테두리. 그럼 표가 만들어져요. 정렬 건드리고 정렬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하시죠. 가운데 정렬 이렇게 가운데 정렬 하세요. 또 여기 결제 여기 두 칸은 합쳐야 되죠. 네. 합치고 세로 쓰기로 오른쪽 셀 서식. 그래서 엑셀이 쉽지는 않아요. 또 지금 며칠 동안은 이렇게 의욕적으로 오시지만 이제 계속 다니다 보면 이제 어려워서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옆에 얼굴들이 안 보여질 거예요. 난 진짜 필요하다 그러는 사람들 계속 남아 있고 이렇게 또 왔어요. 그래서 자꾸 해보면 돼요. 셀 서식으로 왔어요? 네. 그 맞춤 탭으로 이렇게 오셔요. 그래서 아까 했기 때문에 맞춤으로 걸려 있죠. 예. 그 다른 데도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꼭 맞춤에 있으면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작업이 맞춤 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맞춤으로 오고 셀 병합하고요. 체크하면 셀 병합이에요. 네. 푸를 일도 생겨요. 그러면 여기 와서 이렇게 병합 해제하면 돼. 네. 또 세로 쓰기 방향 90도 요거 하면 돼요. 아, 방향 90도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아, 클릭만 하면 돼요? 네, 클릭만 하면은 90도로 써져요. 밑에 숫자는 조정할 필요 없어요? 네, 조정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확인인가요? 네. 안 생겨요. 그냥 누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90도 주는 건 이거 하고 일부 뭐 다른 각도들은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가 각도가 들어가요. 그죠? 이렇게 확인. 그럼 이렇게 써지죠? 더블 클릭해서 여기 결제창 맞추고 여기가 좀 넓어야 되잖아요. 도장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그럼 여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행을 넓혀야지, 행을 넓혀요. 행을 이렇게 넓혀셔요. 그럼 이렇게 좀 박스가 크게. 그럼 얘를 이제 데리고 가야 되는데 블럭을 잡고 카메라를 눌러서 찍죠. 네. 찍었어요. 다시 이제 C2 일로 와서 이제 여기다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렸어요. 크기 조절하고요. 일단 대충 그리고 이렇게 크기 조절해서 적당한 위치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됐어요? 네. 또 이렇게 해보세요. 아, 결제 라인이 담당 팀장에서 과장이었는데 여기 부장으로 결제 라인이 바뀌었어요. 그럼 처음에 했던 데다가 부장이라고 써요. 과장이었던 걸 어떻게 했어요? 이 과장이었던 거를 부장으로 어떻게 바꾼다 그랬어요? 어떻게 바꿔요? 그냥 부장이라고 쓰면 되지 뭐. 부장이라고 써요. 더블 클릭해서도 바꿀 수 있고 글씨가 많을 때는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바꾸어도 되고요. 그럼 가짜 지우고 부자 하면 그냥 여기 글자 2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찍고 부장 하면 되죠. 부장 했죠? 예. 그럼 시트 일로 와봐요. 부장으로 바뀌었나? 바뀌었죠? 예. 아, 매직이라 그래요 이걸. 만약에 안 바뀌면은 또 작업을 해줘야 되죠. 아까 버리고 이거 지우고 또 해줘야 되는데 이게 바꿔주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근데 저는 과장에 갔더니 십자가가 안 생기고 병원 표시가 안 생기고 양방향 화살표가 이렇게 생겨요. 그럼 G2 이로 갔을 때요? 네, 여기 지금 왔거든요. 여기 병원 표시가 안 생기고 요거 이렇게 찍었는데도. 그건 아니지. 글자 C2 이로 가야지. 완전 돼. 예. 아, 만든 데서 붙여야 돼요? 아, 네. 아, 네. 이거 여기서는 못 고쳐요. 아, 네. 요거는 사진 거의. 아, 원래 했던 대로 제가 오시라 그랬죠. 네. 했던 대로 오라 그랬는데 그거는 또 원본으로 가서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원본. 그 시트 2로 와서 여기서 하라 그랬잖아요. 원본을 그때야 그대로 찍으게. 얘는 글씨를 쓸 수 없어요. 커서가 안 찍히잖아요. 네. 이거는 이미지로 돼 있어 버린 거예요. 이미지. 사진이나 마찬가지예요. 카메라 찍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원본에서 한다. 그럼 요거를 남겨 놔야 되겠죠, 그래도. 네. 네, 수정을 하려면. 그럼 요거 한번 뒤쪽에 또 나오는데 시트 이름도 바꿀 수 있는데 시트 1이라고 되면 이게 내용이 뭔지 모르죠. 예. 네. 그 시트 1을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그럼 이름을 쓸 수 있어요. 네. 1번 이렇게 시트 1이 돼 있죠. 예. 여기 뭐라고 쓰냐면 교육생 이렇게 하면 돼. 교육생. 엔터. 아, 그러면 이 시트에는 교육생에 대한 자료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네. 시트 2 여기는 결제창 결제창을 작업해 놨다 그래서 결제창. 시트 3은 필요 없으니까 삭제. 이렇게 삭제할게요. 이렇게 2개만 남겨놨어요.
교육생. 그래서 지금 빠른 실행이랑 옵션 그 내용 하면서 좀 다른 작업을 좀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저장하고요. 다른 작업을 해볼게요. 저장 다음에 이걸 저장하고 싶어요. 네, 파일, 네, 파일로 갔어요. 다른 이름으로. 아, 다른 걸 저장이요? 네. 네. 찾아보기. D드라이브에 씻고기. 교육생. 관련 자료. 교육생 관련 자료라고 하세요. 저장. 또 세통합문서 하나 더 10개 다른 거 작업하려고 해요. 또 파일 눌러서 세통합문서를 여세요. 이번엔 8페이지 보면 어저께들 했는데 데이터 입력하는 게 나와요. 8페이지 잠깐 보고 또 가볼게요. 네. 문자 데이터, 한자, 이런 거 입력하는 거. 그래서 데이터 입력할 때 그냥은 일반적인 건 다 되는데 한 칸 안에 두 줄로 표현할 때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 그걸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번 작업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A셀에다가 1점 문자 데이터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냥 안 쉬고 쭉 가도 되죠? 5분 쉬는 게 좋은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 예? 쉬고 싶어요? 5분 쉬었다 할까요? 네. 그럼 5분 잠깐 쉬었다 할게요. 화장실도 잠깐 다녀오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공지 하나 드리면요. 3월 11일 잠깐 여기 하나 할게요. 3월 11일 월요일이거든요. 여기가 주차관리과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날은 휴강해야 된다는 거. 네. 예. 월요일날 3월 11일. 네네. 참고하셔요. 네. 이제 자료를 이렇게 입력할 때 또 보겠습니다.
바로 입력할 때 보면 어저께도 해봤는데 강서 지역정보센터라고 이렇게 해봤어요. 또 밑에도요. 밑에는 강서 지역정보센터 이렇게 입력하고 밑에는 강자만 쓰면 자동으로 되죠. 그래서 엔터 네. 하고 그럼 이번에 뭐 해보냐면 여기 보면 텍스트 줄바꿈이라고 있어요. 네. 이거보다는 Alt 엔터를 많이 Alt. 아, 요것도 있구나. 텍스트 줄바꿈이라고 여기 메뉴 한번 보셔요. 여기다 커서 갖다 놓으면 마이크로소프트 예? 이게 두 개 써놨다. 그래서 얘는 줄바꿈을 하겠다 그러면 요거 눌렀다는 거예요. 텍스트 줄바꿈. 이거로도 하는데 보통은 Alt 엔터로 한다 그랬죠? 예. 예. 실전에서 그거로 많이 한다 이렇게 봐요. 아, 요것도 있구나. 참고하시고 거기 그래서 Alt 엔터로도 해놓은 거예요. 잊어버리면 나중에. 그 책이 있는 게 나중에 잊어버렸을 때 이렇게 참고하면 참고해라고 이제 책이. 또 한자는 한자 해볼게. 밑에다가는 저번 시간에도 해봤었죠. 얘의 특징이 강서구 이렇게 하면 강서구 썼어요. 제가 엑셀에서는 한자 입력 바꾸는 게 쉬운 게 이렇게 쓰고 또 이렇게 마우스로 커서를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커서를 찍고 한자 해야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강서구 이렇게 쓴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스페이스가 보통 한 칸 뛸 때 하잖아요. 네. 스페이스바를 하고 한자 키 하면은 이렇게 바로 나오는. 이게 더 작업이 빠를 것 같아. 네. 아, 이거 엑셀은 어떻게 한자를 좀 편하게 해야 되나 이걸 생각해 봤더니 안 그러면 다르게 불편하더라. 한글이 이건 오히려 편하게 한글을 탁 찍고 입력하시고 한자키 딱 누르면 촥 나오는데 얘는 이런 식으로. 그럼 나와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입력 형식 정하고 변환 이렇게 하면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엔터. 커셔를 강서구 강자 앞에다 대고 한자 한 거보다 더 스페이스바 해가지고 하는 게 더 편하겠네요. 그렇죠. 얘가 이렇게 강남구 이렇게 하면은 커서를 뒤에다가 한번 마우스로 찍든가 앞에다 찍든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은 한자로 되는데 이거보다 그냥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서 작업하는 게 더 작업이 편하다. 네. 그래서 교재는 입력한 단어 뒤에 커서를 두고 하라 그랬죠. 이게 보편적인 방법이고 한데 제가 이제 해보니까 이게 더 낫다. 책에는 없는 것 같아요. 또 나왔죠? 이렇게 변환. 한자 입력할 때 참고. 네. 근데 나중엔 잊어버릴 거야 아마. 써놓던지 하셔요. 왜냐면 그냥 쓰고서 하면은 끝에 자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한자 입력할 때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하는 게 더 실익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수문자는 어저께 해봤죠? 네, 해봤다. 특수문자는 또 이거 하나 연습을 해볼게요. 저는 외워놓은 게 미음이랑 이응을 외워놨어요. 이응에는 뭐가 있냐면 이응 찍고 이응에는 동그라미 번호가 있어요.
이응. 이응은 어디가 이응이야? D 밑에. 니은, 니은, 이응 거기죠? 네. 가운데 기본 자리에 있는 거. 예. 구자 밑에 있는 건 그거는 영어로 오예요. 달라요. 그래서 이응 찍고 한자케 하면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들어가 있는 이거는 연상해서 외우기가 좀 낫죠. 그래서 네. 동그라미. 네, 동그라미 안에 다 들어. 그다음에 그래서 동그라미 1 딱 누르고요. 특수 문자 이렇게 하면 되죠. 동그라미 1 특수 문자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그래서 9페이지에 보면 이제 기억니은에 이게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그림을 캡처해서 넣었어요. 리을, 이응, 자음에 쭉 돼 있다는 거는 알아두셨다가 적절할 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특수문자로도 하고 엑셀에 기호가 또 있다 그랬죠? 예. 기호로도 작업하면 웹딩지나 윙딩지 그쪽에 있다는 거를 9페이지에다가 다 해놨어요. 다음은 숫자 데이터. 숫자 데이터 해볼게요. 숫자 데이터는 옆으로 와서 뒤쪽에다가 해보겠습니다. 이점해서 숫자 데이터. 숫자 데이터라고 했어요. 글씨는 왼쪽 정렬인데 숫자는 보통 오른쪽 정렬이에요. 100이라고 해봤어요. 100. 오른쪽 정렬. 80% 80% 이렇게. 마이너스 100. 또 기호 넣어서 100만원 100만원이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100만원이면 0이 몇 개예요? 예. 합해기가 없지요? 예. 그럼 요건 이렇게 해보시죠.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치고 다시 선택하고 그럼 여기 보면 표시 형식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엑셀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표시 형식. 여기 표시 형식 찾았죠? 예. 여기 일반으로 돼 있잖아요. 예. 여기 눌러서 통화, 숫자, 회계, 일반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해볼게요. 통화라고 하면 원 표시가 이렇게 붙어요. 되죠? 네. 통화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표시 형식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들어갔을 경우에 결과물이 달라지는 게 엑셀의 특징이에요. 또 숫자 크게 해볼게요. 숫자를 1, 2, 3, 4, 5, 6, 7, 8, 9, 0, 1, 2, 3 1, 2, 3, 4, 5, 6, 7, 8, 9, 0 1, 2, 3 하면 이게 지수로도 이게 표현이 돼요. 너무 숫자가 크면 네. 그죠? 그럼 이럴 땐 또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쉼표기호 여기 천단위 구분기호라고 그러거든요. 표시 형식에 보면 쉼표 있죠. 네. 이걸 딱 누르면 이렇게 천 단위로 해서 지수 형식이 아니고 일반 형식으로 이렇게 바꿔줘요. 회계로.
아까랑 표현 방식이 달라졌죠. 네. 네. 또 이제 이렇게 해보세요. 칸이 넓으면 얘가 이렇게 표현이 다 되는데 이게 칸이 좁아버리면 엑셀에서 이것도 많이 경험하는데요. 샵 표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게 줄여봐요. 열을 줄여보면 데이터가 다 표현이 안 되면 뭐로 표현이 된다고요? 샵. 샵으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실무하다 보면 나오는. 그래서 이럴 때는 넓혀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넓혀주면 숫자로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봐야 돼. 첨단위 구분기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렇게 셀을 블록을 잡고 눌러서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 입력하고 난 다음에 해도 돼요. 한글은 이 기능이 있나 없나요? 있어요. 한글이 있어요. 한글도 있는데 한글은 입력하고 나서 해야 돼요. 네. 먼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분점 넣기, 빼기 이렇게 돼 있어서 옛날에는 없었죠. 근데 들어왔죠 그게. 없었다가 불편했죠 그게. 일일이 쉼표를 다 찍어줬어야 되는데 엑셀은 애초부터 들어와 있고. 아무튼 엑셀은 이렇게 블록 잡고 쉼표 찍어서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된다는 거예요. 퍼센트는 나중에 하면 안 돼요. 퍼센트는. 12%를 하려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12 써봐요. 15% 이렇게 하고 싶다. 10이랑 15를 했어요. 그럼 퍼센트를 이렇게 누르면 1200% 이렇게 1500%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네. 퍼센트는 먼저 해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차이점이 있는데 이제 먼저 이렇게 해봐요. 블럭을 잡고 퍼센트리지를 먼저 찍어요. 그리고 나서 10이라고 하면 12% 이렇게 네. 달라요 이게. 퍼센트 찍으다가 10이요? 숫자는 이렇게 1000, 만 찍고 12,000, 12,000 이렇게 찍어 보셔요. 12,000. 아이고 이제 퍼센트로 들어갔네. 그럼 이렇게 블럭 잡고 쉼표를 이렇게 딱 누르면 만이랑 12,000이 이렇게 되는데 또 이게 먼저 이걸 이게 첨단위 쉼표 스타일을 찍어 놓고 입력해도 된다는 거죠. 이게 12,000 이렇게. 근데 퍼센트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숫자 입력할 때 그거 좀 알아두시고. 대출 이율 이런 거 계산할 때 퍼센테지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좀 상관이 될 것 같아요. 시트 2로 와보셔요. 시트 2. 시트 2에다가 퍼센트 작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C3에다가 은행명 이렇게 써보셔요. 은행명. 이자율
그 옆에다가 대출, 상환금, 요렇게 써봤다. 은행은 국민, 신한, 카뱅, 우리, 대출금은 아파트 대출금은 따로 이렇게 써야 돼요. 대출금 얼마 빌릴 거냐면 1억 5천 1억 5천을 이렇게 해봤어요. 1억 5천을 쓰고 쉼표해야 되죠. 천단위 구분기호 이렇게. 정도 표 그려볼게요. 이렇게 했는데 대출금하고 대출 금액은 따로따로 써야지 계산이 돼요. 같이 연속해서 쓰시면 안 돼요. 이자율은 이렇게 블럭을 잡고 여기 퍼센트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랬죠. 네. 퍼센트 이렇게 하세요. 국민은행 이자율이 4.5라고 할게요. 엔터. 그 다음에 신한은행이 4.66 하게 되면은 얘가 정수로 만들어 버리죠. 네. 네, 그냥 일단 해요. 카뱅 4.30 우리은행 4.70 제가 이거 표현해 볼게요. 안 보였잖아요. 이렇게 4.5, 4.66, 4.30, 4.7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블럭을 이렇게 잡고 자릿수 늘림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표시 형식을 봐봐요. 여기 쉼표 스타일 옆에 0. 뭐 이렇게 돼 있죠. 네. 자릿수 늘림 이걸 누르면 이게 자릿수가 늘어나요. 해봐요. 소수 두째 자리까지. 이자율은 소수점짜리까지 표현해야 돼요. 영향을 미치죠. 돈이 크면 0.6%로 돼도 상당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퍼센트는 먼저 셀에다가 지정을 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돼. 대출 상환금 여기는 연이 되겠죠. 연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월이라고 해야 되겠네. 월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핸들 만들어서 이렇게 드래그 하면 돼요. 드래그 하고 그럼 쓸 필요가 없겠죠. 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대출 상환금 월 연 이걸 계산해 보겠다는 거예요. 엑셀은 이게 시나리오 하기가 쉬워요. 이 금액으로 했다가 또 다른 금액으로 하면 금방금방 수정이 되는 게 특징이 있죠. 1억 5천 빌렸다가 이게 큰 1억으로 해봤다 그러면 금방금방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 했어요? 네.
데이터 작업했어요? 어디 안 돼요? 오늘 그만해야 되겠네 이거. 작업을 할래. 내일 이어서 갈게요. 예. 네. 내일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오늘은 중요한 거 여기 퍼센트만 이거는 미리 해놔야 된다. 다른 거는 먼저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는데 이 퍼센트를 나중에 해버리면 아주 큰 금액이 된다 그랬죠. 네. 4.5 이거를 여기다 해버리면 안 해요. 4.5 이렇게 됐을 때 퍼센트를 나중에 하면은 455%가 돼가지고 고리로 해서 계산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저장하고 마무리할게요. 파일 다른 이름으로 대출금 계산이라고 줄게요. 대출금 계산. 엑셀이 작업이 좀 잘 안 되면 이거 아까 해드렸던 그 표 같은 거 있죠. 67페이지 있는 거, 그런 걸 한번 계속 연습해서 입력해 보세요. 67페이지, 66페이지 이런 거 표로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 작업해 놓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자꾸 해보면 이런 것들은 그냥 쉽게 금방 데이터 작업이 되니까. 그래서 엑셀을 처음 하시는 분들, 그럼들은 거기 67페이지도 있고 66페이지도 있고 여기 데이터 작업하는 건 많죠. 네, 그런 걸 입력 작업을 해보셔요. 기본 이렇게 데이터 작업하는 건 해야지 나머지도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죠. 이 작업조차 안 되면 작업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세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출석 체크를 안 했네. 지금 하시죠. 가셔요 집에. 내일 할게요.